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로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상훈련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라는 거대한 세 축의 군함들이 미국의 뒤통수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집결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들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무력 시위자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의지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유조선 압류와 참수 작전에 대한 피해 보복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부에서는 2,000명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러시아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그림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반미 삼각동맹의 실체와 러시아군 내부에 침투한 이중 스파이들의 소름 돋는 사보타주 작전을 압도적인 디테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이란의 군함이 아프리카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푸틴의 항복을 받아내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국면은 2026년 1월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 사이먼즈타운 해군 기지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깃발을 단 군함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강제로 압류하며 숨통을 조이는 시점에 맞춰 열렸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지금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무력 시위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앞바다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생명선입니다. 이곳을 중로이란 연합함대가 장악한다는 것은 미국의 해상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찾겠다는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결국 우리의 기름값과 글로벌 안보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먼즈타운 항구의 정박한 함선들의 면면을 보면 그 위용이 실로 대단합니다. 중국은 길이 161m에 달하는 최신의 구축함 퉁선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그네에 머무는 해군이 아니라 아프리카 연안까지 주력함을 보내 패권을 과시할 수 있는 원양 해군으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상징합니다. 러시아 역시 발틱 함대 소속의 호위함 스토키함과 군수 지원함을 보내 이 거대한 체스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란 해군의 등장입니다. 2024년 브릭스에 정식 가입한 이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와 대서양까지 확장하려 합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유조선 압류에 맞서 우리도 언제든 전 세계 바다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의지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줄타기 그 자체입니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비동맹 중립 외교를 표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동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을 앞마당에 들인 것은 미국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을 향해 특정하여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를 가졌으면서도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을 환대하는 남아공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던 시기에는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훈련을 잠시 미루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보란듯이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남아공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제2야당인 민주연합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살육하는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해안가에서는 우크라이나 활동가들의 절규 섞인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해군이 운반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오직 죽음과 전쟁 그리고 고통뿐이라고 외칩니다. 평화를 위한 의지라는 훈련 명칭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기만적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로 이란의 함대들은 사이먼즈타운 항구를 오가며 해상수색과 구조 그리고 대적 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를 넘어 군사적 연대까지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함대들이 바다를 뒤덮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아테시입니다. 2022년 여름 처음 등장한 이들은 단순한 시위대가 아닙니다. 점령지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2,000명 이상의 정예 저항군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지금 휴전이나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아테시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요원들에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아테시의 요원 중 한 명인 마키 유카 출신의 평범한 시민은 수주일 동안 러시아군의 순찰 경로와 군수 물자 이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군이 전방으로 무기를 운반하는 철로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발로 철로는 상당 기간 마비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아군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시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스며들어 러시아의 신경망을 하나씩 끊어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네트워크 안에 민간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로 동원된 러시아 군인 중 일부는 아테시의 이중 스파이가 되어 자국군의 위치와 보급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실시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이중 스파이는 자신의 정보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수킬로미터를 전진할 수 있었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테시 요원들은 말합니다. 휴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영토의 일부가 러시아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땅은 결코 평화로운 점령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시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어 끝까지 저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군용 열차와 유류 저장고 그리고 통신탑과 전자전 기지를 타격하며 러시아의 점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령은 영원할 수 없으며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저항군의 움직임은 국제정치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정한 조건에서의 평화를 원할 뿐이며 결코 러시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국제적인 군사주둔이야말로 진정한 안전보장이라고 강조합니다. 푸틴이 다시는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터키를 포함한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터키는 특히 흑해의 항로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려 합니다. 이는 흑해를 통한 비즈니스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상군과 공군 성분을 담당하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철의 장막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아프리카에서 중로 이란이 벌이는 무력 시위와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미 연대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공의 사이먼즈타운 항구를 박차고 나가는 중국 구축함의 엔진 소리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철로를 폭파하는 저항군의 폭발음은 같은 시대의 다른 단면입니다. 하메네이가 아프리카까지 군함을 보낸 이유는 자신의 정권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굶주리고 시위하는 동안 도망갈 금괴를 챙기고 군함을 밖으로 돌리는 지도자의 끝은 항상 비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런 허세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을 압류하고 금융망을 차단하는 트럼프의 압박은 하메네에게 마두로와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아공의 이번 선택은 아프리카 전체의 지형을 바꿀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프리카의 리딩 보이스인 남아공이 중로의 편에 선다면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고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무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보복과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남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위험한 동거는 결국 남아공 경제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거대한 함대들이 힘의 대결을 벌이고 땅 위에서는 이름 없는 저항군들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일까요? 금기를 씹고 도망가려 했던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어 조국을 지키는 시민들일까요? 역사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가장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사태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이먼즈타운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흑해는 모두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원유 수급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그 이후의 권력 공백 시나리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맡을 역할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와 경제 자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우크라이나 저항군 아테시의 숭고한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중로 이란 삼각동맹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거대 강대국들의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독재자의 끝은 항상 허무했습니다. 함대의 위용으로도 내부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뒤덮은 군함들은 곧 사라지겠지만 저항군들이 심어놓은 자유의 씨앗은 우크라이나 대지에서 영원히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함께 목격하고 계십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안보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이 일촉즉발의 순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국제정세의 긴박한 흐름과 실화 그리고 정보기관들의 첩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사 다큐멘터리 콘텐츠입니다. 세계의 패권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향한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국제정세의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